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어미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관절의 노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얼마나, 피부가 얼마나 노화가 됐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관절이 늙는다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관절의 노화 모습을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본인 관절이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될 수 있구나 유추를 좀 해보고 어떻게 아껴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뼈와 뼈가 만나는 곳에 존재하는 것들이 관절이고, 뼈와 뼈가 만나기 위해서는 뼈가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붙어 있으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뼈와 뼈가 떨어져 있어야 실제로 각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움직임을 위해서 뼈와 뼈가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렇게 하나의 뼈와 하나의 뼈가 떨어져서 서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있는 연골이 매끌매끌하게 서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뼈끼리 문질러지면 빠드득빠드득 껄끄럽고 훨씬 더 물리적 충격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연골이 있어서 이 연골들이 매끌매끌하게 뼈와 뼈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연골의 이 사이에 이 검게 보이는 이 부분은 관절액이 차 있는 부분인데, 이 빨갛게 보이는 이곳에서 관절액을 만들어서 이 관절 속으로 이렇게 뿜으면 이 속에서 윤활액처럼 미끌미끌하게 관절이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관절액 자체가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360도로 삥 둘러서 관절낭 인대라고 하는 구조물이 관절을 이렇게 딱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고 있는 구조물 때문에 관절이 많이 벌어지지도 않고, 또 속에 있는 관절액이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게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의 관절 모습을 보면 이게 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연골이 충분하게 예쁘게 이렇게 그 뼈 위에 덮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연골이 닳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를 본다면 점점 삼자주름이 깊어지는 것이 노화의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무릎은 이런 모습으로 무릎뼈 뒤도 연골이 닳고, 다리뼈에 있는 이 부분도 점점 연골이 점점 닳아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매끌매끌한 성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로 무릎끼리 이렇게 꺼끌꺼끌하게 문질러져서 무릎 앞쪽에 이 동그란 뼈가 있는 이 무릎 앞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릎뼈에 압박이 가도록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더라도 매끌매끌한 연골이 서로 충분히 충격을 흡수해주고 마찰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어떤 통증이 없이도 이런 동작을 할 수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동일한 동작을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껄끄럽게 문질러지기 때문에 여기 염증 물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관절염이 생기고 무릎이 이제 부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연골은 이렇게 건강한 모양에서 조금씩 손상이 있다가 점점 연골편이 이제 점점 이렇게 탈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런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없어지면 뼈와 뼈가 연골이 없이 서로 뼈끼리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실제로 이제 연골이 많이 다른 사람은 뼈가 부딪히는 느낌으로 관절에서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와 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연골이 점점 닳게 되면, 그 연골이 닳아버린 지점은 그 뼈와 뼈가 더 직접적으로 물리적 충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굳은 뼈가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은 뼈가 박힌다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도 압력을 계속 가하면 굳은 살이 박이듯이, 뼈도 압력을 계속 받으면 굳은 뼈가 박혀가지고 더 경화된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 끝부분으로, 관절 끝부분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우리가 골극이라고 하는데 가시 모양으로 튀어나온 이런 골극들이 자라서 그 뼈의 관절의 모양 자체가 이제 변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무릎뼈를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둥그란 무릎뼈하고 노화된 무릎뼈를 비교해 보시면, 요 사이의 간격이 연골이 충분히 있을 때는 멀어져 있지만 여기는 거의 뼈와 뼈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실제로 중간에 연골이 많이 닳았다는 얘기고, 그렇게 닳아버리면 뼈와 뼈가 더 세게 문질러지기 때문에 이쪽보다 이쪽이 더 하얀색으로 굳은 뼈가 박힌 게 보이고, 그러다 보면 관절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가시 모양으로 골극이 튀어나온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마에서는 삼자주름이라고 한다면, 뼈의 관절면에서 이렇게 골극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이 노화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고, 무릎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있는 무릎뼈하고 뒤에 다리뼈 사이에 이 관절도 있지만,
위에 다리뼈와 밑에 다리뼈 사이의 관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쪽보다 간격이 훨씬 좁아져 있고 여기보다 훨씬 굳은 뼈가 많이 박혀 있고 앞뒤로 이렇게 골격이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골이 달아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충분히 펴고 충분히 구부릴 수 있다고 했다면 이제 연골이 달아서 이제 뼈와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서 먼저 부딪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젊은 시절에 완전히 펴고 완전히 구부릴 수 있던 거에 비해서 완전히 못 펴고 뼈와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완전히 못 펴고 완전히 못 구부리는, 그러니까 이쪽도 제한되고 저쪽도 제한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어떤 또 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연골이 닳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바닥 청소 같은 걸 할 때 이런 식으로 오리걸음 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쭈그려 앉아서 막 1분 이상 이렇게 손으로 막 바닥을 닦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무릎에 이쪽 압력과 이쪽 압력이 너무 심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뼈와 뼈가 문질러지는 힘이 몇 배가 더 증가해서 실제로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나면 무릎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거를 많이 금지를 시키고 쭈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금지시키고 이렇게 오리걸음 같은 것들을 절대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서서 바닥 청소를 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써서 무릎이 이렇게 쭈그렸을 때 너무 큰 압력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노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무릎 건강에 중요한 어떤 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다 펴지고요. 때도 뒤에 닿고요. 아파요. 이렇게 할 때도 아파요. 이 뒤에 안 다쳐. 이렇게 하면 뒤꿈치에 거의 엉덩이에 닿고요. 여기는 아파요. 여기서부터. 요가 요리 아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겉으로 무릎 속이 보이지는 않지만 가동 범위가 이쪽 무릎처럼 완전히 펴지지도 않고 아까 이제 배드에서 살짝 무릎이 떠 있었죠. 구부릴 때도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이쪽 왼쪽 무릎이 오른쪽보다 연골이 더 많이 들었다고 잠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퇴행성 변화의 어떤 소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오른쪽 무릎보다 왼쪽 무릎이 더 나이를 더 먹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팔꿈치도 마찬가지인데 팔꿈치도 예를 들어서 연골이 다르면 이렇게 건강한 연골 평행 관절의 간격보다 지금 간격이 더 좁아져서 그리고 또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더 하얗게 보이고 이 끝부분에서 골격이 자라난 것을 여기하고 다르게 여기는 이렇게 뾰족하게 여기 골격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면 예를 들어서 가동 범위 끝부분 완전히 구부리거나 완전히 편 상태에서는 뼈와 뼈가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물건을 들으면 훨씬 더 이 뒤에서 요 뼈하고 이 위에 뼈가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팔꿈치의 관절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것들도 약간 구부려서 들으면 뼈와 뼈가 부딪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거 하나를 들더라도 팔을 쭉 펴고 무거운 걸 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부려서 들으라고, 가방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손을 쭉 뻗어서 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90도로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이제 주관절이 퇴행성 변화를 안 좋을 때는 도움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경우도 보시면 이쪽 왼쪽 팔꿈치는 완전히 엄지손가락이 어깨에 닿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지만 이쪽은 지금 엄지손가락이 붕 떠 있을 만큼 충분히 구부러지지 않고 이제 저희가 검사하려고 눌렀을 때 딱딱하게 더 이상 안 움직이는 딱딱한 그런 끝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그 팔꿈치를 펴라고 했을 때는 이쪽은 끝까지 뒤로 폈지만 이쪽은 또 충분히 안 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쪽 끝으로도 골격이 자라서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폈을 때도 이제 관절이 연골이 많이 닳아서 골격 같은 것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더 이상 안 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손가락 또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젊었을 때는 일자로 이렇게 예쁜 관절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관절 연골이 닿아서 삐뚤빼뚤해지면서 이 부분보다 이쪽이 더 하얗게 구두뼈가 박힌 게 보이고 그 끝부분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젊은 시절의 손가락보다 이 끝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각변형이 생겼죠. 이렇게 일자로 쭉 있어야 되는데 손가락 끝부분이 이렇게 틀어지고 튀어나오고, 그리고 연골이 이미 닳았기 때문에 이렇게 쥐는 동작이나 무거운 거 많이 들거나 손가락 마찰이 세지는, 관절의 마찰이 세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관절염 증상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중간에 있는 이런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골격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눈으로도 보이고 또 각도도 지금 약간 옆으로 틀어져 있는 게 보이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마지막 손톱 바로 뒤에 있는 그 관절이 이렇게 위로 뾰족하게 골격이 튀어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손가락에 연골이 다 닳아서 퇴행성 변화가 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각변형이 있는 것, 각도 변형이 이렇게 있는 것도 연골이 닳아서 삐뚤빼뚤해진 그 관절면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에 있는 이런 모습들은 가장 노화된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우리 몸에서 겉으로 드러났을 때 관절에 가장 노화가 많다고 가장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에 지금 여기 되게 아프셨죠? 예. 지금 테이핑 며칠 하시고 통증이 얼마나 줄었어요? 그럼 거의 지금 오늘은 괜찮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전에 다 여기 두 개, 예. 여기 세 번째, 예. 두 번째 다 안 좋았던 거죠, 많이. 네네. 각변형도 있고 골격도 튀어나오고 테이핑하니까 확실히 좋아졌죠, 통증이. 네네. 예?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손가락에 이렇게 각변형이 있고 이제 골격이 튀어나와 있는 게 좀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좋은 치료를 하면 삶의 질을 많이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발목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젊은 시절의 관절보다 간격이 줄어들어 있고 이쪽보다 더 하얗게 굳은뼈가 박혀 있고 그 끝부분에 이렇게 골격이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숙였을 때는 이쪽 뼈와 이쪽 뼈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 보시면 우리가 쭈그리고 앉았을 때 우리가 다리가 더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쿵 쏟아지지 않는 게 이쪽 뼈하고 이쪽 뼈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뼈와 뼈끼리 딱 부딪히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쭈그리고 앉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앞쪽으로 더 뼈와 뼈가 부딪히는 상황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골격이 자라나거나 하면 뼈와 뼈끼리 연골이 많이 닳아버린 상태라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것이 발목 앞쪽에 관절염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릎뿐만 아니라 발목 건강 또는 이제 고관절이나 허리 건강에서도 사실은 쭈그리고 앉는 것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닥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이런 자세들은 관절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깨 관절에서도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지만 요 견쇄 관절이라고 하는 이런 관절도 이제 골격이 이제 위로 튀어나온 게 보이고, 이런 자리는 이렇게 반대편보다 이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아까 손가락 끝 부분에서 위로 튀어나온 거랑 비슷하게 골격이 튀어나온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견쇄 관절은 이런 식의 스트레칭을 할 때 여기 관절끼리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스트레칭은 무조건 이제 어깨 건강에 좋은 것 같지만 견쇄 관절에 이제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게 자꾸 반복하거나 뭐 이쪽으로 찌르는 어떤 동작 같은 걸 많이 하면 관절 사이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분에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 이 부분도 이제 엄지손가락에서 가장 관절염이 흔히 생기는 자리인데, 이 부분에 비해서 이렇게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고 허옇게 굳은 뼈가 박혀있고 겉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런 것도 육안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더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경과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이게 튀어나와 있죠. 지금 여기가 많이 튀어나고요. 뼈가 골격이 여기 또 많이 튀어나고. 어떤 스타일로 운동을 하셨어요? 손은 젊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팔굽혀펴기 풀샵을 했죠. 그렇게 많이 하셨었나 보죠? 그런 스타일로. 그렇죠. 20개씩 그냥 뭐. 그래갖고 지금 여기 연골이 다르셔서 튀어나온 거예요. 아껴 쓰셨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이쪽으로 물리적 압력을 많이 가하는 어떤 동작을 하면 이 연골이 소모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르면 노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젊은 시절에 막 큰 목표로 자꾸 도전하듯이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즐기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누르면 어때요? 아파요? 이쪽은요? 그렇게 여기는 덜 아프고요. 이렇게 관절에 이제 문제가 있는 자리는 그 관절 옆을 골격이 튀어나오는 그런 관절선을 우리가 눌렀을 때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이게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 없이 개운한 느낌이 나면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연골이 닳아서 이제 소리가 안 나고 또 눌렀을 때 아 하고 아픈 반응이 있으면 그쪽에 이제 관절염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도 마찬가지로 지금 젊은 시절의 발가락보다 이렇게 연골이 이제 닳아서 더 하얗게 보이고 옆에 이제 골격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뼈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꺾고서 높은 하이힐 같은 걸 신으면 이 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물리적 스트레스가 이제 관절이 꺾어지는 힘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래 자주 하다 보면 연골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고,
또 엄지발가락은 또 위아래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그러니까 이 엄지발가락이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 있는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이제 바깥쪽이라서 모지 외반증이라고 하는데 이 모지 외반증은 엄지가 이제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각변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지가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이쪽을 밀어서 여기 간격들이 지금 안 보이죠. 원래 간격이 좀 보여야 되는데 엄지가 이쪽으로 밀어서 이게 이제 틀어지는, 엄지가 이렇게 틀어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가 높고 특히나 앞에가 좁은 뾰족한 그런 신발들을 신으면 여기가 이게 더 우겨넣기 때문에 또 뒤가 무겁기 때문에 앞쪽으로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더 쑤셔 넣는 그런 힘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꺾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모지 외반증이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것이고, 모지 외반증이 초기에는 이제 이쪽도 약간 있지만 이쪽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오고 이렇게 더 심해가지고 이쪽 관절 통증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보다 우리가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이렇게 각도가 좀 좋아지는 어떤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간격을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간격이 다르다는 거는 이쪽 엄지발가락 이쪽으로 더 붙었다는 뜻이고, 치료에 의해서 이제 요만큼 보이던 것이 이렇게 넓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각도가 전에보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좋아져서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돌아오게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심한 각변형이 생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뼈를 다 잘라내서 다시 고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해야 이 각도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악화되기 전 단계에 미리미리 좀 여기 관절이 안 좋은 그런 생활 습관을 고치고 어느 정도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해보는 것도 발가락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체중을 실는 그런 우리가 이제 골반이 이쪽 고관절, 양쪽 고관절에 이렇게 실려서 체중이 이쪽으로 지나갈 텐데 그 부분에 이제 연골이 빨리 닳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간격보다 여기 간격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고 이쪽에 더 굳은 뼈가 박혀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노화된 모습인 걸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 이렇게 노화가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앉으면 이쪽하고 뼈끼리 계속 눌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뭐 한두 시간 다른 것 작업을 하거나 하면 고관절 건강에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물론 이제 고관절이건 무릎 관절이건 발목 관절이건 전부 다 체중을 부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관절들은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좀 오래 걷거나 이렇게 체중 부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퇴행성 변화가 오면 고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오면 고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고, 무릎이나 발목도 체중 부하를 많이 하면 나의 체중이 계속 이 연골의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뼈와 뼈가 이렇게 계속 눌리게 돼서 그래서 이제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오늘 살펴본 퇴행성 관절염 말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관절염에서 유명한 것인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관절이라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기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골이 닳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연골이 세월에 의해서 닳아서 생기는 게 그런 관절낭인데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안에 물론 이제 연골이나 그 주변 뼈도 손상을 당하지만 주된 어떤 병소가 이렇게 관절낭을 싸고 있는 관절낭인데 안쪽에 있는 활막이 염증성으로 이렇게 증식하고 비후되는 이런 상태가 지금 이쪽하고 비교가 되죠. 이런 건 이제 판노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런 어떤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하고 다르게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훨씬 더 증상도 심하고 각변형도 심하고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 연골이 닳아서 이제 뼈 안쪽에서도 관절 안쪽에서도 뼈 골격이 자라난다거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우리가 함부로 관절을 이렇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막 쓰면 그런 것 안에 소모되어 연골을 빨리 닳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치동 청명한 원장 어미키였고요. 네이버에서 20년 동안 가장 큰 학술 카페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